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법 문제풀이 배웠던 통합이론에서 배웠던 문제풀이 한번 5분 특강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자, 시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시설 사업 설명이다. 1번.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특도,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의 시설사업을 시행한다. 시설사업에서는 시행자가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원칙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설사업은 관할구역에서는 우리 6명이 시행자다. 이렇게 기억하셔야겠죠? 자, 6명이 시행자다. 다만 이제 이렇게 걸친다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 근데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에서는 도의사가 지정하고 시도 간에 걸쳐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한다. 그런데 관할구역 나오면 6명이 시행자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죠? 맞고요. 자, 2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사업의 인접한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자, 맞나요? 자, 우리 시설사업에 있어서 인접이란 단어 나왔죠? 인접 나오면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이 인정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업상 필요할 때 인접된 토지 등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인접 나오면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인접 나오면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수갑 딱 채워요. 인접 나오면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인접이란 단어 없으면 건축물 수용할 수 있다. 맞아요.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 인정하지만 인접제에 대해서는 사용권만 인정한다. 기억하셔야 되시죠. 자, 그러면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2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장한테 인가받는.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으면 실시계획 인가받죠. 그런데 누구한테 인가받아요?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받고 나머지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인가받아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사업계획을 인가하는 인가권자예요. 그래서 국장한테 지정을 받은 사람은 국장, 나머지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들이 관리계획 결정권자잖아요. 그래서 시설사업의 실시 인가권자. 여기서는 지금 국장이 지정했죠. 그때는 국장한테 인가받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인가권자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업 준공 예정일을 변경하는 시시 변경 인가를 할 때는 공고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우리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면 이렇게 해서 인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가권자는 실시계획 인가할 때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공고 열람을 해서 의견을 듣죠. 자, 그런데 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공고 열람하고 변경 인가를 받아요. 그런데 경미한 변경은 인가를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열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 내용에는 착수 언제 하고 준공 언제 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준공 예정일을 변경한다. 이것은 예정일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죠. 그러니까 예정일에 대해서는 공고 열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공고 열람을 생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예정일을 변경하는 것은 공고 열람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경미한 변경. 자, 그 다음에 사업구역의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랬잖아요. 실시계획이 작성되면 인가권 인가받는데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죠. 근데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 공적 개발에서 경미란 기준은 10%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몇 퍼센트? 10%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입니다.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아도 됩니다.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경미한 기준은 몇 퍼센트라고요? 10%.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설사업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 시설부지,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청구 볼까요? 매수 청구 제도. 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건축물 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니다 하더라도 법령에 정한 기간 내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장기 미집행이란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사주세요라는 것이 이제 매수 청구 제도인데, 근데 매수 청구는 그 시설 부지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대가 아니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매수 청구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틀렸고. 자, 2번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관할구역의 장한 때 즉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뜻도 시장구에서 통지한다. 매수 여부 결정하는데 자 매수 여부 결정은 매수 청구가 있으면 몇 개월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해서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와 관할구역 이장한테 통지하죠. 2년이 아니고 6개월 이내. 그래서 매수 결정했으면 매수 기한은 2년이죠. 6월 2년.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매수 하기로 결정했으면 매수 기한은 2년. 6월 2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시설부지 매수무자가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다. 자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의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10년 이내에서 조례 정한다.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10년 이내다. 체크하셔야죠. 자, 답은 3번이 맞는 지문이죠.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이내. 그 다음 4번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매수 거부되고 지연되면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 근생시설, 3층 이하의 2종 근생. 근데 2종 근생시설에서는 단란주점, 안마의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죠. 자, 허가 없이가 아니라 개발에 허가받아서 일정 건물이라는 것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받아서 할 수 있죠. 그래서 허가 없이 그러면 안 돼요. 허가받아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실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시설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장기 미집행은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실효는 10년이 아니라 결정하고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결정의 효력은 상실하죠. 그래서 실효 나오면 20년, 장기 미집행이면 10년. 그래서 매수 청구는 10년, 실효는 20년. 그리고 실효는 무조건 다음 날 이렇게 체크를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설부지 매수 청구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 한번 볼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자,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주민은 관리계획 이반권자에게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주민이 이반권자에게 이반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는 거 기지산대입 있었죠?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은 제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제한할 수 있다. 이반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 이반 제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맞죠? 틀린 것이 있는데 맞는 문장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면 항상 뭐라고 했어요?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잘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그린벨트 해제되면 개발되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3번 시장군수는 이반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자, 우리 관리계획은 시군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결정하잖아요. 시장군수 이반하고. 그죠? 근데 시장군수가 이반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자기가 이반하면 자기가 결정한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도시정 내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200% 이내에서 건폐율 완화 중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계획대로 개발 행위하니까 이쁘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완화해 주죠. 근데 완화해 주는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얼마예요? 200%가 아니라 150% 이내에서 완화하죠. 용적률이 200, 건폐율은 150%. 150이라는 건 1.5배 이내에서 완화해요. 그래서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200% 2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합니다. 도시지역에서 건폐율 완화 150, 도시적 외지역에서도 150이죠. 네, 그러니까 건폐율은 150, 용적률 200. 그러면 여기는 4번이 틀렸죠? 네, 보시고. 그 다음에 도시적 외지역의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 행위자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적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도시가 아닌 지역에도 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느 지역? 예,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자의 내용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도시적 우회지역에다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예, 정리합니다. 그래서 배웠던 부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모두 시킬 겸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예, 들어주시 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